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나요? 친구들과 가볍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던졌는데 갑작스레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거, 다들 그냥 넘어가지라며 웃거나 심지어 왜 그런 걸 물어? 라는 눈초리를 보내는 때, 아니면 회의 중에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모두가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순간, 왜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모르는 걸 인정하면 약해 보인다고 느끼는 걸까요? 2500년 전, 한 남자가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당당히 선언했고, 그 한마디로 서양 철학의 기초를 세웠죠.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사실, 이 말 때문에 그는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대체 무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이 왜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왜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걸 두려워할까요? 오늘 50분 동안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철학을 깊이 파헤쳐보고, 이 단순한 말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의 질문이 세상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질문을 다시 꺼내야 하는지 함께 탐구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합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번잡한 시장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행복은 뭘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는 절대 답을 주지 않았죠. 대신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겉보기엔 겸손한 말 같죠? 하지만 당시 아테네에서 이건 폭탄 선언이었어요. 왜냐? 그 시대엔 모두가 안다고 주장했거든요. 정치인들은 법과 권력을 안다고 했고, 시인들은 아름다움과 감정을 안다고 했죠. 심지어 장군들은 전쟁의 본질을 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지를 인정하는 게 진짜 지혜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여기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1999년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발표했어요. 무능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 오히려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죠. 반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겸손하다고요.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걸 깨달은 셈이에요. 그는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오만의 함정을 피했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의 무지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지를 무기처럼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의 거짓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썼죠. 그가 질문으로 상대의 논리를 하나씩 파헤치면 결국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대화법의 핵심입니다. 그는 답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도록 도왔죠. 예를 들어 한 정치인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 정치인은 당당히 답했겠죠. 정의는 법을 따르는 거다라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럼 법이 부당하다면? 그건 정의인가? 이런 식으로 그는 상대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깨달았죠. 이 과정은 단순히 논쟁이 아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는 이렇게 믿었죠. 진정한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의 질문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게 언제인가요? 내가 지금 믿는 게 정말 진실일까? 소크라테스는 그 질문을 매일 던졌어요. 그리고 그게 그의 힘의 원천이었죠. 자,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와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편한가요? 아마 아니죠. 직장에서 상사가 이거 아는 사람?
하고 물었을 때 손드는 대신 고개를 숙인 적 있지 않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침묵하며 눈치를 본 적은요? 심지어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그건 잘 모르겠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대화가 끊긴 적은요? 왜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심리학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인지적 편안함을 선호한다고요. 익숙하고 단순한 정보를 좋아하죠. 반면 모른다는 건 불확실성을 뜻해요. 그리고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2018년 UCL 런던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면 뇌의 편도체 공포와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즉, 모른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진화 심리학으로 더 깊이 파보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부족 내에서 수용되어야 했어요. 고대에는 혼자 떨어져 나가면 사자나 적 부족에게 잡아먹히기 쉬웠죠. 그래서 뇌는 사회적 조화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됐어요. 모른다고 말하면 부족 내에서 약자로 보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2022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그룹 내에서 지적 열등감을 느끼면 사람들은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당했던 저항의 뿌리예요. 현대 사회는 이 두려움을 더 부추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세요. 누가 제일 큰 소리를 내죠? 전문가보다 오히려 확신에 찬 아마추어가 더 주목받아요. X에서 누가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수천 개의 리트윗이 달리죠. 반면 잘 모르겠는데 의견 있으면 공유해줘라고 하면 조용해요. 왜? 알고리즘은 단순하고 감정적인 콘텐츠를 띄우니까요. 현대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2016년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X에서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올렸어요. 과학적 사실이죠. 그런데 반응은 어땠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거나 공격했어요. 왜? 그의 발언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몇몇은 너무 잘난 척한다며 비판했죠. 이게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하기보다 잘못된 믿음을 GKIL려 하죠. 또 다른 사례를 보죠. 2020년 팬데믹 초기엔 과학자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많이 몰랐어요.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이 아직 모른다라고 솔직히 말하자 대중은 혼란스러워했죠.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보다 확신을 주는 유사과학이나 음모론에 빠졌어요. 이게 현대 사회의 비극이에요. 우리는 무지를 두려워해서 진실을 외면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약점이 아니라 힘이라고 봤습니다. 왜냐? 무지를 인정하면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지혜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질문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소크라테스가 어떤 세상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왜 위험인물로 찍혔는지 살펴봐야 해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스타였어요. 젊은이들은 그의 질문에 매료됐고 그의 대화법은 사람들을 깨우쳤죠. 그는 시장에서, 신전 앞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누구든 붙잡고 대화했어요. 하지만 그를 사랑한 만큼 그를 미워한 사람도 많았어요. 왜? 그의 질문은 사람들의 자만심을 건드렸거든요. 정치인들은 소크라테스가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낸다고 불쾌했어요.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려면 안다는 이미지가 필요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회의적인 태도가 신을 모독한다고 비난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단지 질문했을 뿐인데 그게 권력자들에겐 위협이었어요. 결국 기원전 399년 그는 재판에 끌려갔습니다. 혐의는 청년을 타락시켰다와 신을 믿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그는 사람들이 편안히 믿던 거짓을 깨부쉈죠.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당당했어요.
그는 변명 대신 이렇게 말했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지만 독배를 선택했어요. 그가 죽은 후 아테네는 후회했어요. 그의 제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이어가며 서양 철학을 꽃피웠죠. 이 이야기 낯설지 않죠? 역사인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이 많았어요.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하며 교회의 믿음을 흔들었죠. 그는 종교 재판에 끌려가 자신의 발견을 부인해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과학의 영웅으로 기억하죠. 17세기 철학자 바리우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신이 자연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전통적 종교를 비판했죠. 결과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했고 그의 책은 금서가 됐어요. 스피노자는 평생 외롭게 살았지만 그의 사상은 현대 철학과 과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알렉산드리아의 히파티아를 보죠. 4세기 여성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그녀는 이성적 사고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종교적 광신자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져 잔혹하게 살해당했죠. 그녀의 죽음은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 1990년대 기후학자 마이클 만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정치적 압력과 비난에 시달렸어요. 그의 연구는 과학적이었지만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항받았죠. 2020년대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질문하는 학자들이 기업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무지를 인정하고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당대엔 배척당했지만 결국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중은 진실보다 안정감을 원한다. 소크라테스의 무지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어요. 그건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혁명이었죠. 그의 질문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 너희는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당신이 살면서 불편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을 받았나요?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었다고 비난받은 적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저항을 매일 겪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왜? 그는 질문이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이제 현대적 맥락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봤나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현대 사회는 모른다는 말을 실패로 여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선 정답을 외우는 학생이 A를 받고 질문을 던지는 학생은 수업 방해자로 찍히죠. 직장에선 모르는 걸 물어보면 무능하다고 오해받아요. 소셜미디어에선 모두가 전문가인 척하죠. X에서 누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줄 사람? 이라고 올리면 얼마나 답이 달릴까요? 아마 조롱이 더 많겠죠. 하지만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빛을 발해요. 무지를 인정하는 건 창의력의 시작이에요. 202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호기심이 높은 직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낸다고 해요. 구글, 애플 같은 기업은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찾죠. 왜? 그들은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현대 사례 하나 보죠. 일론 머스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로켓 과학을 몰랐지만 스페이스 X를 시작하면서 모른다고 인정했어요. 대신 그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갔죠. 왜 로켓은 재사용이 불가능하지? 이 질문 하나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라는 혁신을 낳았어요. 무지를 인정하는 게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였던 거예요. 또 다른 사례,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를 보죠. 그는 1990년대 비디오 대여 사업을 시작했을 때 스트리밍 기술에 대해 거의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팀원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 찾아보자고 독려했죠. 그 결과 넷플릭스는 오늘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제국이 됐어요.
무지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호기심을 잃을까요? 현대 사회의 문제는 정보 과부하예요.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이미 아는 것만 보여줘요. 유튜브 추천 영상, 엑스피드, 인스타 스토리다, 에코 챔버 속으로 우리를 가둬요. 2023년 MIT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평균적으로 80% 이상 같은 의견만 접한다고 해요. 이 환경에선 새로운 질문을 던질 기회조차 없죠. 소크라테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스마트폰 내려놓고 진짜 질문을 던져봐. 질문은 단순히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에 대해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라고 물어본다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현대적 문제는 전문가 숭배예요. 우리는 전문가만이 답을 안다고 믿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어요. 그는 누구나 질문을 통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봤어요. 21세기 철학자 다니엘 데닛은 이렇게 말했죠. 지식의 종말은 답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이다. 무지를 인정하면 우리는 전문가의 답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반성적 질문 하나.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왜? 라고 물어봤나요? 직장에서 늘 하던 방식,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 심지어 여러분의 습관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이런 질문을 삶의 중심에 뒀어요. 그리고 그게 무지의 힘을 발휘하게 했죠. 이제 무지의 힘이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구체적 사례를 더 살펴볼까요?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 심지어 사회 전체를 혁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례, 과학의 역사예요. 아이작 뉴턴은 중력을 발견하기 전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시엔 아무도 그걸 의문으로 여기지 않았죠. 하지만 뉴턴은 모른다고 인정하고 탐구했어요. 그 결과 근대 과학의 기초가 세워졌죠. 현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2010년대 머신러닝 연구자 제프리 힌트는 인공지능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는 우린 아직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른다고 말하며 질문을 던졌죠. 그 호기심이 딥러닝의 돌파구를 열었고 오늘날 AI 혁명을 이끌었어요. 사회운동에서도 무지의 힘을 볼 수 있어요. 2018년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른들은 뭘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모른다고 인정하며 배우고 행동했죠. 그 결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기후위기에 목소리를 냈어요. 이 사례들은 한 가지를 보여줘요. 무지를 인정하는 건 혁신과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2500년 전 아테네를 흔들었듯 오늘날 질문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무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세상을 바꾼 혁명이었죠. 그는 무지를 통해 진실에 다가갔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겼어요. 모른다고 인정하는 건 약점이 아니라 용기다. 만약 여러분이 모르는 걸 두려워하거나 질문 때문에 이상한 눈초리를 받아본 적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소크라테스처럼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어떤 질문을 던져볼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모르는 걸 인정하면서 새로 배운 게 있다면 그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이 영상이 공감 같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우리 같이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